2013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파수루안 한 여성이 이웃집에 살던 40대 남성 야신 파딜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동네 시끄럽게 일 키우지 말고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협의해보게. 진짜 무책임하다. 당시 마을 장로들이 나서 사건 중재에 나서며 해당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아유, 어르신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셨어야죠. 저건 동네가 시끄러워져야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 한 마을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덮으면 계속해서 지내라는 겁니까? 뭡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뒤인 2019년 12월 16일 파딜라가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던 중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피해 여성이 결국 6년 뒤에 복수한 거 아닙니까? 사건 바로 다음 날 파딜라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범인. 그는 6년 전 파딜라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아닌 그녀의 18살 된 아들 마울루드 리안토였습니다. 아이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건 아니란다. 18살이면 이제 뭐 미래가 창창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어른 되기도 전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 마을 장로들이 저 애를 살인자로 만든 거죠. 그렇지. 그 장로들이 쉬쉬한 게 최악의 단초였네요. 사건에. 그렇습니다. 6년 전 엄마가 이웃집 남성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리안토. 당시 소년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는데요. 범인은 처벌받지 않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웃에 그대로 살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인 엄마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본 소년.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소년은 칼을 갈며 오직 복수의 기회를 엿봤던 겁니다. 그 골든타임에 제때에 제대로 단죄만 됐어도 그렇죠. 저 소년이 저렇게 살인자가 됐겠냔 말이에요. 6년 동안 복수 생각하면서 지옥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6년도 지옥이었을 거고 그렇지. 저 학생의 미래도 정말 어두울 것 같고 근데 너무 이해는 돼. 너무 이해는 돼. 이해는 가죠. 그리고 2019년 18살이 된 리안토는 드디어 자신의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고요. 약 한 달간 파딜라의 동선을 살핀 뒤 그를 기습해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된 리안토는요. 6년간 복수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그 괴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요. 그러니까 복수만 꿈꾸며 살다 보니까 이제 복수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은 사실 뭐 미래가 창창한 나이인데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복수는 정말 진정한 복수가 아닙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이것이 된 지독한 스토커. 2011년 7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C 신문사는요. 고교 동창생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0일을 선고받은 제러드 라모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니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인데 네. 고작 90일이에요? 근데 스토킹이 90일이 적다면 적은데 스토킹 자체가 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스토킹했나를 사실 90일이라는 처벌만 봐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모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고. 그놈들 절대 가만 안 둬. 자, 이듬해 C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라모스가 해당 보도 때문에 입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그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라모스는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반성은커녕 수년간 SNS에 C 신문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그리고 일부 직원에겐 SNS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라모스는 C 신문사를 방문했는데요. 아 불안하다. 언론사 찾아왔대요. 이게 그냥 간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C 신문사를 찾은 라모스의 손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들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샷건. 총.
그는 C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샷건을 들고 신문사로 침입. 죄 없는 직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자, 총격 사건 발생 1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 테러범 라모스를 체포했지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 5명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문제네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라모스가 일으킨 끔찍한 테러에 대해 책상 밑에 숨어 범인이 사람들을 쏴 죽이고 총을 장전하는 걸 듣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인 어리석은 한 남자의 광기.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테러범을 향한 단죄뿐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2위 공개합니다. 2015년 한 SNS 계정에 올라온 충격적인 사진. 한 여성이 거울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거 아니에요? 거울인가? 그러니까 이건 거의 네, 약간 이건 셀카 같은. 자, 좀 수위가 높긴 한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셀프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거가 오늘 기사라면 이건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이걸 뭐 가족이나 누구가 가져가서 올린 게 아닐까. 자, 모두 다 아닙니다. 자신의 노출 사진이 SNS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성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것은 노출 사진을 공개한 SNS 계정 주인의 정체. 그는 바로 사진 속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와 진짜 또 어이없네. 아니 자기 남자친구 보라고 보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 사귀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헤어지고 복수심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남성이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SNS에 공개한 이유. 평소 여자친구가 바람기를 의심해오던 그는 친구의 사진을 이용 가짜 메신저 계정을 만들었고요. 다른 남성적 위장의 여자친구에게 접근,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를 위한 은밀한 사진을 보내줄래? 여자친구를 테스트하기 위해 급기야 은밀한 사진까지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줘, 허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속옷 차림의 사진을 그것도 여러 장 전송해왔던 겁니다. 아휴. 그렇게 여자친구의 이중 생활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복수를 결심. 여자친구가 보내온 이 노출 사진을 SNS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 남자친구한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 보낸 사진을 올린 거네. 그렇죠. 진짜 다른 계정까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다면 그래서 아유. 자기 짐작이 맞았다면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죠.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안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범죄자가 된 건 여기서 남자친구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저 여자친구는 피해자죠. 도덕적으로 좀 안 좋은 행동을 했고 피해자가 된 거지. 법적으로는 피해자죠. 네. 국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 사진을 촬영해 이를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공개합니다. 아 이분은 얼굴 보니까 저는 알겠네요.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얼마 전 났죠. 네네네. 네. 자, 얼굴에 큰 멍이 든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70대 여성 시에 샤오전인데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시에 샤오전 할머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거기 중국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의 할머니는 눈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아유 정말. 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맞은 것도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넘어지다가 저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지 가늠이 채되지 않는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예?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땐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휘두른 막대기에 흠씬 두들겨 맞은 남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Khối băng nó thui con trâu luôn, trâu chết, thui băng rồi nói đó. À, ngon đây à. Có trâu khối băng nó thui con trâu luôn, trâu chết. 길 가던 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건 살인 미수예요. 진짜 살인 미수. 진짜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정당방위예요, 저건 진짜. 상식적으로 저 할머니가 뭐 손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었다 한들 저 한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이랑 싸우는 게 그게 70대 할머니와 30대 70대 할머니인데 지금 저 할머니는 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구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면은 저거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또 들어가요. 또 고소하지. 네. 맞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치.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 젠킨스는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기 직전 이미 83세 베트남계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시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것 역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인종차별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 할머니가 반격 못할 줄 알고 폭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전에도 반격할 줄 알면 고령자만 공격하지 않죠? 네, 그전에도 80대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니까 저 사람은 좀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비겁한 짓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인종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비매너 모모모에 생긴 일. 이번 사연은 소개에 앞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이에요? 이게 이제 신차 발표 전에 왜 스파이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오, 디자인 테스트할 공개 안 때, 하고. 예, 그거 아니에요? 검은 비닐 차량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켄트주 마게이트. 퇴근 후 귀가한 벽돌공 토비 베일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집 앞에 떡하니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 한 대였습니다. 평소 집 앞 불법 주차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베일리는 집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까지 붙여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법 주차 차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차 관련한 갈등이 동네 사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베일리는 곧 차량 주인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해당 차에 빨리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남겨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도 베일리의 집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엄연히 가는 도로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저길 사람. 막아놓으면 어떡해. 자기 편하자고. 결국 화가 난 베일리는 마침 집으로 배달 온 검은색 비닐 한 무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고요. 불법 주차 차량에 검은색 비닐을 칭칭 감싸며 다소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했던 겁니다. 저 복수를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러게. 견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견인 조치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아,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자신의 불법 주차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것도 안 긁었으니까 저렇게 훈훈하게 됐죠. 다 긁었어 봐. 훈훈하지. 이게 송사로 넘어가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데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진짜. 특히 내 집 앞 사유지에 누군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엔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량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앞서 소개한 영국 사건처럼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런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돼서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완돼야 돼요. 예.